안녕하세요. 임동재입니다. 저질과 품격, 그 사이 어딘가. 세상을 뒤집는 우리의 작당 모임. 소파인 클래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마저 듣고 달려 보시죠. 반갑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올라가는 업데이트일 기준으로는 한 2주 정도 만에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은데, 또 저희끼리는 내부적으로는 한 달 만에 공식적인 녹화죠. 그쵸, 그쵸. 여태까지 이제 쌓아놨던 녹음분들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급하게 기획을 하고 스케줄을 잡고 모였는데, 언제나 똑같이 이제 대화 손님?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소개를 하자면은 펜실베니아를 떠나서 이제 부산에 도착한 김진영 씨, 오! 그리고 대구의 지방령 김켈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쵸, 인사 좀 안녕하세요. 해. 소개를 하면은 인사를 많이 있어. 뭐 하는 거야. 쏘리? 오케이. 어쨌든 당신들이 과연 대화 손님인가? 이거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손님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오프닝 퀘스천이야, 오늘? 손님이란 무엇인가? 손님이란 무엇인가? 가끔 나와야 손님이고 가끔 봐야 손님인데 지금 매 회차마다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는 코호스트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오늘 뭐 하는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마키아벨리 구출 대작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나의 강력한 희망. 내가 마키아벨리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전부지. 원래는 조금 더 다른 그리스 좀 더 해볼까, 그리스 쪽 철학을 좀 더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지. 그리고 김켈리가 또 약간 해보자 한 것도 있었고, 그치. 일단은 저희가 마키아벨리를 하게 된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그 시리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출 대작전이거든요. 마키아벨리를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유 없이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마키아벨리를 한번 좀 구해보고자 그의 책을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욕먹는 책인 군주론을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보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래도 조금은 사람들이 최소한 욕을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욕을 하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렇게 좀 덧붙일 말씀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이유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치, 그치. 왜냐하면 영어 사전에 보면 마키아벨리언이라는 단어가 그닥 좋은 의미가 갖고 있지 않고, 셰익스피어인가? 셰익스피어였던 것 같아. 그 분이 이제 마키아벨리 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걸 보면 그들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그들과 다른지를 좀 더 파헤쳐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받고 있는 말들이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말뜻이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말들인지 아닌지는 한번 읽어보고, 그럼에도 또 이런 말이 진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욕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 그거 얘기해. 얼마나 길게 갈 건지,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일단은 녹화하는 세션은 6개로 잡아놨고, 헌사부터 5장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녹화, 우리가 오늘 하는 녹화일 테고, 그 다음 녹화는 6장부터 11장,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14장, 15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23장, 그리고 24장부터 26장,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것 같고, 또 각 녹화마다 또 저희가 한 번에 다 올리기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고, 아마 반씩 끊어가지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오늘 녹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희가 초반처럼 이렇게 서머리를 제공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분량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끊어서 하는 만큼 읽으면서 따라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말이 길었고 오프닝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자면은,
획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영어로는 뭐 acquire 또는 acquisition이 될 텐데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죠. 좀 배경 설명을 그래도 조금 하자면 어찌 됐든 군주한테 바치는 책이니까 군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책이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군주에게 바치는 당신이 이렇게 통치를 한다라면 될 겁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인 것 같은데 오늘 다루게 될 1장부터 5장까지는 군주가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보다도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획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좀 정하게 됐지, 우리가. 그리고 방금 형이 말한 뭐 그 군주에게 약간의 그런 교과서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헌사에 나오지만 이 마키아벨리가 사실 책에서는 로렌초 메디치에게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군주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진짜 로렌초 메디치가 이거를 읽길 바라고 마키아벨리가 썼는가? 라는 질문도 우리가 다루게 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대화를 시작하자면 일단 첫 번째 획득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헌사 제일 첫 부분이지. 당신의 은혜를 획득한다. 음흠. 처음에 보면은 군주의 뭐 은혜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은 보통 금 같은 거, 귀한 옷감 같은 거를 바쳤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도 내가 첫 번째 드는 질문. 은혜를 획득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지? 그치. 은혜를 획득하는 게 가능한가? 은혜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좀 주어진다? 종교적으로 쓸 때는 은혜란 막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신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인지 아니면 뭐 의례적으로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를 획득한다 하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게 약간 정치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는 힌트가 아닐까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랑이란 개념, 친구라는 개념을 이제 마키아벨리가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반대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 뭔가 이득을 위해서 친해지는 느낌이 제일 강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뭔가 이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이 정치라는 세계에서 은혜조차도 그냥 주지 않고 뭔가 뭐를 내가 너한테 주면서 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뭔가 힌트를 처음부터 좀 강렬하게 꼽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음흠, 음흠. 또 되게 신기했던 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은 막 장신구나 좋은 보석이나 이런 거를 당신한테 바치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마키아벨리는 나는 내가 주는 건 좀 달라 하면서 제가 드리는 건 뭐 이 글뿐인데 이 글을 하나도 치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건가? 약간 싶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건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네. 형이랑 켈리가 짚어줬듯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로렌초 당신에게서 은혜를 획득하고자 할 때 꾸며진 것들,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바쳤는데 나는 하나도 꾸미지 않은 이 글뿐만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그 군주가 이 편지 첫 10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의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지? 기분이 좋으려나?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당신으로부터 획득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로렌초라는 군주가 뺏긴다라는 거잖아. 획득을 하게끔 내버려 둔다는 건데 그 반짝거리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이 부분만 봐도 뭔가 우리가 좀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지 또는 군주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 그 마키아벨리의 의도는 뭐였을지 또 좀 되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방금 동자 "뺏긴다."라는 표현을 해 줬는데 그치 처음에 그냥 쓱 읽었을 때는 그냥 '아 호의를 베풀어 준다.' 이런 느낌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획득한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뭐 "땅을 획득한다." "나라를 획득한다." 추후에 나중에 책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를 "당신의 호의를 획득한다."라고 쓰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보면 저 다른 사람들이 보석 같은 걸 주면서 '당신의 호의를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고 있다.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분명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 으흠, 그래서 읽자마자 기분이 나빴을까?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연결해서 읽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로 들릴 수 있는 것 같고 으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있는 거다. 당신의 신하들이 뭐 당신한테 충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말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고. 음흠, 음흠. 그치. 근데 또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은 왜 그냥 진영이 오빠가 나열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읊어주면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좀 더 깊게 읽고 파헤쳐 나가야지만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썼을까라는 것도 의문점을 맞아.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 점인 게 여기 레터에서 깊게 읽어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 의도와 뜻 같은 걸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지금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키아벨리도 그래서 그냥 이거 대충 읽지 않고 깊게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치. 그 형이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시대의 것들을 열심히 경험하고 고전의 책들을 열심히 읽은 결과를 이 한 책으로 압축시켜 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응, 응. 거기서도 뭔가 형이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숨어 있지 않나? 압축시켜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일단 오케이. 그 획득이라는 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른 챕터로 넘어가기 앞서서 헌사에서 우리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나? 그냥 사실 후루룩 읽었을 때는 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이런 좋은 것들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전부인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눈치챌 만한 힌트들, 뭐 다른 그런 이렇게 지점들이 좀 있는지 헌사에서. 일단 딱 눈에 띄는 부분은 산 비유. 음, 아래를 보려면 산 위에 있어야 되고 산 꼭대기를 보려면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근데 산 꼭대기에 있는 자가 군주고 음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음흠, 군주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어 봐야 하고 아래에 사람들의 네이처를 알기 위해서는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 음흠, 이 부분이 알쏭달쏭하긴 해.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읽으면 직관적이거든? 음흠, 근데 또 이걸 좀 곱씹어 생각해 보면 뭐지 싶은 부분도 분명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마키아벨리가 분명 군주의 네이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휴먼 네이처에 대해서도 분명 설명하고 있거든. 인간 본성. 인간 본성. 그치. 음흠, 그러면 마키아벨리는 어디 있는 사람이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사람인가? 좀 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그치. 왜냐면은 마키아벨리가 초반에 편사 중반쯤에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이 책에 써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당신이 이 책을 제대로 읽는다면은. 즉,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가르치려면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마키아벨리가 당신에게 내가 가르쳐 줄 내용 중에 하나는 위에서 군주의 위치에서 아래 사람들, 일반 시민들, 뭐 신민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법 플러스 시민들의 입장에서 군주를 관찰하는 입장도 내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두 지점 다 있어 봤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가? 확답을 하긴 어렵네. 그 진영 오빠가 얘기했던 그 산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모든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거에 이 모든 전제는 그들이 만약에 화가였다면 그들은 산을 그리고 싶으면 아래서 봐야 되고 만약에 바닥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싶으면 산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키아벨리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그리고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땅에 있는 것들과 산 위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자기는 그 화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뭔가 대단한 무엇인 사람인가?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 으흠, 음. 으흠. 그 한국어 그 번역을 내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풍경을 그리려는 자가 산과 고지대의 특성을 밑에서 살펴보기 위해 평야로 내려가고 반대로 낮은 곳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 위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산 비유의 첫 번째 절반인데 켈리가 말한 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화가는 어쨌든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응. 낮은 곳을 보려면 위에 있어야 되고 위에 있는 걸 보려면 낮은 곳에 가야 되는데 마키아벨리는 이 상황에서 화가인가? 이 풍경을 그리려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인지 아니면 마키아벨리는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관점에서 더 나은 관점에서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건지 또 좀 약간 남는 질문인 것 같네. 그치. 근데 여기에서 드는 질문은 화가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이미테이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리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인 거잖아. 그런 약간 목적이 있는 거에 반면에서 마키아벨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군주론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봤을 때 이미테이트 하려는 자와 지식을 얻으려는 자에 뭔가 다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설명해 줄래? 어. 뭔가 지식이라는 것은 뭔가를 복붙 따라서 그리기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자기 혼자 고된 시간을 거치면서 약간 좀 더 내추럴하고 오리지널한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거든? 지식을 쫓아가려는 자들은 오리지널한 면이 있는 것 같아. Does that make sense? 응? 이해가 응? 가나?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오늘 읽은 챕터는 아니긴 한데 챕터 7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 당신이 따라해야 된다고? 이런 위대한 군주들을? 응, 그런 의미에서 메디치 가문은 당신의 입장은 누군가를 따라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화가 나. 응. 근데 나는 군주가 아니기에 따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이런 책을 다 적을 수 있다? 인간 본성이라든 군주 본성이든 이런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인가? 켈리랑 형이 얘기하는 걸 좀 더 덧붙여 보자면은 그 산 비유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마키아벨리가 이 메디치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 군주란 이래야 되고 막 이렇게 통치에 대해서 논하잖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오버스태핑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그 산의 비유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풍경을 그리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저기 뭐야 일반 시민의 본성, 그러니까 일반 응. 인간들의 본성을 알려면은 군주가 되어야 되고 군주의 본성을 알려면은 일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군주와 일반 시민의 관계랑 그 산의 높은 것과 낮은 평지에 있는 그 비유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매칭되는 비유라고 볼 수 있나? 근데 나 그 생각은 들어. 이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는 이해가 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는 게 군주가 사람들을 보는 거는 난 이해가 가거든. 근데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게 군주를 바라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그냥 단수형으로 군주를 바라보는 거를 이해하려면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복수형으로 쓰거든? 군주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아래에서 산을 바라볼 때는 산 하나를 바라보잖아. 여러 개의 산 봉우리를 아래에서 다 바라볼 수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왜 군주들이라는 말을 썼지? 약간 질문이 남아. 형 질문을 내가 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들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어. 입장에서 군주들, 모든 군주들의 그런 이렇게 본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뭐, 그 질문인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유가 맞는지. 왜냐면 땅에서 산을 볼 때는 산 하나가 보이는데 음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군주들을 바라본다고 하잖아. 음흠, 군주들의 본성을. 음흠, 그럼 비유가 안 맞지 않나? 산 음. 하나만 보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평지 아래서 백두산과 지리산과 한라산의 봉우리를 바라봅니다 하고 하면 좀 저 사람 뭔 소리야? 약간 싶잖아.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너무 동양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풍경화 그릴 때 이렇게 동양 풍경화에서 산 봉우리들 그린 거 보면 다른 봉우리에서 그리지 땅 아래서 봉우리를 그리진 않잖아. 그래야 봉우리가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꼭대기에서 땅을 바라본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비유가 맞는 것 같지만 아래서 음흠, 위를 그리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비유가. 응. 음흠, 맞아. 그리고 뭔가 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부터가 좀 뭔가 흐릿한 그림이 나오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위에서 보면 아래 사람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릴 수 없는 것처럼 밑에서 위를 바라볼 때 봉어리의 진짜 그 쉐입이랑 이런 게 다 흐릿하게 약간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뭔가 여기에서도 마키아벨리가 말하고 싶은 게 어디에다 있든 너희들은 그 대략의 느낌만 consider 할 수 있지만 진짜 아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어디에 있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키아벨리가 쓰는 단어가 consider이거든. They don't know. 그 사람들은 know nature를 know 하지 못해. 알지는 못하고 그냥 consider. 약간 대략적으로 좀 흩어서 약간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분명한 거는 이제 마키아벨리는 그 다른 경지에 있다는 것 같아, 뭔가. 지금으로선. 진짜 consider 야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도 응.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네. consider이라는 단어를 쓰네. 으흠. 그게 한국말로 정확히 뭐지? 고려하다? 약간 뭐라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서는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되네. 그치, 되게 표면적인 느낌이 약간 있지 않아? 한국어든 영어로든? 되게 뭔가 엄청 포커스해서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알아보고 분석하고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훑혀서 한번 보는 느낌.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마키아벨리는 스케쳐는 아닌 거잖아? 아하.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지금까지 얻은 것은 지식이잖아? 아닌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만큼, 얘기해. 아 지금 너 말이 점점 더 신빙성이 가는 게 페인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린다기보다도 우리가 스케치라고 하면 그냥 대충 그리잖아. 응,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고 약간 응, 여기서 그 마키아벨리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learned라는 단어를 쓴 것 같거든. 응, understand, 뭐 learned, 아니면 knowledge of 막 이런 것도 쓰고 응, 그다음에 long experience 막 이런 단어를 쓴 걸 보면 나는 되게 깊게 관찰한 사람인데 당신은 스케치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약간 응.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약간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게 considering that no greater gift could be made by me than to give you the capacity to be able to understand in a very short time all that I have learned and understood in so many years라고 하잖아. 자기가 되게 긴 세월 동안 알고 이해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 네가 그거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 지금 그 그치? 문장만 읽었을 때는 그렇게 되면 뭔가 약간 켈리가 말하는 그 스케치 그냥 아니면 뭐 컨시더만 하는 거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거다. 너가 최소한 화가 정도 된다면은 풍경을 그리는 사람 정도가 된다면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면은 마키아벨리는 화가를 뛰어넘은 시점이면은 무슨 시점인 거지? 비행기인가? 새 같은 건가? 어디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군두운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약간 아웃사이드 소스여서 내가 좀 브링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키아벨리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난 적이 몇 번 있거든. 근데 그 만났을 시점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체사레 보르지아한테 그 부탁을 받아서 지도를 그릴 때였어. 아,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지도를 우리가 본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약간 원근법 그런 거를 처음 적용해가지고 도시를 말 그대로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린 거잖아, 다빈치가. 그래서 뭔가 이 그림도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을 쓸 당시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지도를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거의 끝은 자기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 책으로 나온 거잖아. 글로 옮겨 쓴 거잖아. 그러니까 미술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 거를 보면 또 여기에 있는 이 시민들과 군주랑은 좀 결이 다른 느낌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시민들이랑 군주는 스케치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키아벨리가 만든 거는 스케치가 아니라 이 책이잖아. 글로 만들어낸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마키아벨리가 또 자기는 얘네들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켈리 너 말은 군주랑 시민들은 풍경을 그리는 그 사람들인데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뭐 다른 존재다 그런 느낌인 거야?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이 비유를 그냥 따르고 가자면 군주랑 시민들의 목적은 이걸 관찰함으로써 만드는 이 프로덕트는 스케치야. 음,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또 고대의 일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낸 프로덕트는 글이라는 거야. 거기에서도 좀 뭔가 나뉘어지지 않나 싶어. 뭔가 나눠지고 있어, 지금. 나는 이런, 이런 철학적이고 대단한 글을 썼대. 너희들은 아무리 관찰해봤자 스케치밖에 못 낸다? 결국 그림이다, 니들은. 어, 나는 글인데, 좀 too far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거는 약간 미술계에 계신 분들은 약간 좀 분노를 할 만한 그 발언일 것 같기는 한데, 읍스. 미술은 아무리 해봤자 결국 이기지 못한다, 글을. 뭐 그런 발언이긴 한데, 뭐, 근데 또 마키아벨리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맞아. 같기도 소크라테스도 하고. 분명히 국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미테이션일 근데 뿐. 이거를 그냥 미술 대 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너네는 그냥 first draft 정도 에세이 쓸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파이널 드래프트를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약간 이 정도의 음,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글을 쓰더라도. 이건 그냥 말장난이긴 하지만 결국 마키아벨리도 어. 파이널 드래프트만 쓰고 퍼블리시는 못했어. 음, 마키아벨리도 죽고 나서 퍼블리시가 됐으니까. 나 그렇게 되면 또 마키아벨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헌사에서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쏟게 됐는데 뭐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나? 굳이 고르자면 내가 봤을 때는 그 마지막 문장일 것 같은데 군주여 당신이 눈을 들어서 그 높은 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그런 낮은 곳을 살펴본다면은 내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또 이렇게 합당치 못하게 포르투나의 그런 게 그 공격은 아니고 뭐라 해야지 말레그니티 오브 포르춘이니까 내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런 그런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난 약간 돌려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음, 그 전에 당신이 나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은, 당신이 가진 그 포르투나, 음, 행운을 통해서 행운과 뭐 다른 여러 퀄리티들이 당신에게 약속을 하는 그런 위대함에 닿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일단 그 부분도 좀 약간 웃긴 게 우리가 곧 다루게 되겠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비르투인데 역량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렌초가 포르투나 행운은 가지고 있대 비르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안 하거든. 그치. 굳이 돌려가지고 other quality 다른 퀄리티 다른 좋은 질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얘한테 무조건 비르투란 말을 쓰기는 싫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로렌초 당신은 행운을 가지고 있고 나는 행운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내가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는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주제에 맞지 않는 행운을 가지고 있다. 뭐 요렇게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서 또 군주론이 진행되면서 좀 더 이렇게 밝혀질 그런 이렇게 뭔가 암시이지 않을까, 포셔도잉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음,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휴, 빡셌다. 여기서 끊을까? 그러자. 여기서 끊을까? 끊고 우리 한번 리프레시 하고서는 어. 다음에 좀 시작을 해볼까?